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하루 3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까지 광주에서 27명, 전남에서는 11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특히 전남에서는 순천과 목포 등에서 확산세가 이어졌고 확산 우려가 컸던 여수와 광양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이 주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북권에서 광양의 한 중학교와 여수 산단 기업 등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설 중 한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동북권에 대한 방역 대응 체계 강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3개 시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에서 동북권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도 간의 한라인을 구축해 확진자 정보 상시 공유와 확진자 발생 시 공동 역학조사 수행 등 지역 간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교육지원청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내 방역수칙 준수와 동선 최소화, 교실 환기 등 학교 내 방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학교 주변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구형 건설기계 엔진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있는데요. 그간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엔진이 교체된 건설기계를 외면하고 있어 세금 낭비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주차장. 낡은 지게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자 안에는 말끔한 새 엔진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엔진만 교체된 노후 지게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오래된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은 국비 1,400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는 전국적으로 14,000여 대에 달합니다. 친환경 엔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600만 원. 노후 지게차 한 대 가격보다 2~3배 비쌉니다. 중고차 7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차에다가 1,몇백만 원짜리 엔진 이 제조사 배부르고 그다음에 엔진 교체 장착을 해주는 정비업소가 또 이득을 봤을 거고. 그런데 엔진을 교체한 지게차를 현장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식 차체와 부품이 새 엔진의 성능과 맞지 않아 급하게 기어가 바뀌고 급발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RPM에 따른 토크가 달라지는데 그걸 기존의 어떤 세팅된 값을 그냥 쓰다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대체로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엔진만 교체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행을 되고 그만 운행이 돼야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지난 2013년부터 엔진 교체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1,400억 원. 하지만 환경부는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었는지 효과를 집계한 자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나름대로 환경적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에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여수시 미평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봉투에서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을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1차 슈퍼위크가 종료됐습니다. 앞선 3차례 지역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이어가며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후보가 1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선지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까지 4번 연속 과반 득표를 얻었고 64만 명이 넘게 참여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55.36%를 얻어 득표율 27%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를 2배 넘게 앞질렀습니다. 또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51.09%, 이낙연 후보는 31.45%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선거인단의 투표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1.41%, 이낙연 후보는 31.08%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저의 장점과 과거의 성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추격 중인 이낙연 후보 캠프는 1차 슈퍼위크를 통해 희망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본선을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선거인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예고돼 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광주 전남북 등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꼽히는 지역인데다 호남의 선택이 늘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기세를 등에 업고 호남 민심을 사로잡아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한다는 계획이고, 이낙연 후보는 호남이 정치적 기반을 닦은 안방인 만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호남 민심에 간절히 호소할 예정입니다. 1차 슈퍼위크 이후 일부 후보의 중도 사퇴와 후보들 간 합종 연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보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는 가운데 벌써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향에서는 벌초부터 합동성묘까지 미리 치르며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에 오지 마라. 코로나 안 걸리게 우리도 안 갈란다. 이번 추석은 오지 말고 용돈만 많이 보내라. 재치 있는 현수막들이 읍내 곳곳에 걸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의 고향 방문도, 부모들의 역비성도 자제하자는 뜻에서 지자체가 게시한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거리두기 동참을 안내하고 자녀들과의 영상통화도 돕습니다. 그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성가셔갖고 오지 마.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오서방이랑 아이들 데리고 내려갈게요. 묘 만여기가 모셔진 공원묘지도 말끔히 벌초를 마쳤습니다. 정성스런 차례상도 미리 차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벌써 세 번째 치러지는 합동성묘로 성묘객 이동을 자제시키고 고향을 찾지 못하는 출향민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로 부모, 형제들에게 안부 전해주시고 오고 싶은 마음의 심정 달래주십시오. 저희들이 고향에서 우리 어르신들 성묘 마치고 또 고향 있는 우리 가족끼리 우리 단란하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전남에서는 이번 명절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한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최근 타 지역 방문과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급증한 만큼 개개인의 이동 자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